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2억대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 M2블록 안단테 공공분양 물량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분양을 하는 분양 물량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뭐 가점제, 추첨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이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50% 그리고 전국의 50%의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 꼭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저축의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게 된다면 세종특별시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요. 995세대.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인데 이 분양 가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59제곱미터가 3억 원이 채 안 되는 2억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84타입 같은 경우에도 인근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한 4억대의 아파트 가격이 책정이 되었어요. 입주 예정은 2023년 12월에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지인분께서 세종이나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이라든가 대구 일부 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의 개연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 세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고 매물 같은 경우에도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씩 현재 쌓이고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부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구나 대전이나 세종뿐만이 아니라 서울까지도 지금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종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많은 시점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인프라들이 구축되게 된다면 제자리를 다 찾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분양하는 물량이 이제 6-3 생활권의 M2 블럭인데 이 주변에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라든가 일부 분양이 완료된 물량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주변의 아파트 공급 물량과 아우러지면서 세종 BRT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도심의 생활권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입지예요. M2 블럭이.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조정장세 또는 공포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렴한 주택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물량들은 나중에 추후에 제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6-3 생활권의 M2 블럭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5구제곱미터가 2억 후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50%는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2억대의 5구제곱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면 관심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조정장세나 또는 물량이 조금 쌓이거나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지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니까요. 이 물량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 뭐 1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점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공원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신주거 벨트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간단히 보시면 6-3 생활권 M2 블럭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M2 블럭의 입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학군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군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도보권의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면 웬만큼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M2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군이 주변에 같이 형성되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조정이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배치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동간거리가 좀 짧아 보여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런 배치도와 확연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판상형의 구조의 그 일자 그 동선 같은 경우에도 동간거리가 조금 작다는 그런 부분, 짧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아파트 배치도라고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보면은 5구 A타입입니다. 477세대이고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5구제곱미터 치고 현관 팬트리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팬트리 공간이 현관에 크게 있다 보니까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고 그리고 주방에 알파룸 공간이 없어서 방이 3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5구 B타입도 한번 보면은 253세대이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의 창문이 측면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전면으로 나 있는 것보다는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 같다는 단점이 보여지고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은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B타입 같은 경우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룸이라든가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74A타입은 83세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하고 그리고 창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복도 팬트리도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7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파룸의 공간, 방이 3개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구성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74B타입을 보게 된다면 53세대로 세대수가 좀 작은 모습이고요. 상부층 먼저 보면은 상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1과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부부 욕실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탁실이 상부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수단 공간이 있고 하부층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침실 2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과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고 공용 욕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84A타입 같은 경우에 86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이지만은 알파룸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하고 그리고 창문도 실외기실 쪽으로 잘 나 있기 때문에 이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효율성 있게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84B타입 같은 경우에 43세대이고요. 세대가 얼마 안 됩니다. 상부층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3 그리고 침실 1에는 드레스룸, 부부 욕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왔을 때 세탁실이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74B하고 유사합니다. 구조가. 그리고 하부층을 보게 된다면 하부층 같은 경우에도 거실이 있고 침실 2 그리고 팬트리 공간,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창고와 공용 욕실 이런 부분들이 74B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진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전국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50%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매월 최대 10만 원씩 인정 금액, 납입 금액이 많은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자동차의 기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5제곱미터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득 기준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좀 세세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한 말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모집 공고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문구들을 계속 넣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책임 회피 소재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런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들은 잘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면밀히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60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74나 84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이런 부분들은 자산이나 소득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때 자산이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을 공략적으로 청약 신청하시면 되고, 세대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세대주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별공급의 조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이제 특별공급이 6일에 있고요. 그리고 7일이 1순위, 그리고 8일이 2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당첨자는 17일에 발표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구 A타입이 477세대 2억 6,400만원, 5구 B타입이 253세대 2억 5,800만원. 굉장히 분양가가 3억을 채 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74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에 74 A타입은 3억 7,100만원, 그리고 74 B타입은 3억 8,500만원.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84 A타입은 4억 2,100만원, 그리고 84 B타입은 4억 3,700만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거의 뭐 절반 가격에 가까이 되는 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좀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대전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체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프라가 이제 확충이 되고 완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타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세대수가 당연히 조금 작은 세대들은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5구 A 타입, 5구 B 타입 세대수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뭐 요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7억을 넘어갑니다. 24평형이 7억에서 9억까지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 24평형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뭐 3억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것은 정말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여건이 되신다면 이 분양 물량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까 합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